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한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정보가 뭐냐면 각 파트별로 가장 효과적인, 가장 단기간에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리고 400점 초중반대 학생들이 더 이상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들한테도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꼭 이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점수 오를 거예요. 오를 거니까 한번 잘 열심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쌤 LC 점수가 계속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 오르고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대부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틀린 것들 다시 들어보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를 많이 푼다 그래가지고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400점 후반대 친구들이 만점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근데 300점대 학생이 이제 400점을 돌파를 하려고 문제를 많이 푼다? 아니고, 그 다음에 400점 초반대 학생들이 400점 중반을 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 그것도 아니야.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집으로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공부를 하고 풀이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파트 1하고 파트 2는 어떻게 문제를 풀죠?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그 파트 1하고 파트 2는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찾아내라는 파트거든. 오답을 찾아내서 그거를 지우고 남아있는 걸 마킹해라, 그런 파트야. 오답인 것들만 잘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 문제를 풀고요. 내가 지금 얘기한 개수대로 파트별로 이제 틀려야 되는 개수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개수를 조금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내가 아직 이 파트에서 이거보다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 파트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파트만. 자, 파트 1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요. 가끔가다 하나 틀려요. 안 돼. 가끔가다 하나 틀린다라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파트 1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아무리 네가 어렵게 내봐라 나는 다 맞춘다 라는 거, 파트 1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으로 하셔도 돼요. 어떤 문제집은 상관없습니다. 기본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의고사 모음집으로 하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기본서는 당연히 파트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갖고 있다 치면은 10회차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10회차면은 1회차 파트 1부터 10회차 파트 1만 다 풀어요. 그렇게 해서 파트 1을 하나도 안 틀리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푸는 방식부터 바꿔보세요.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답만 찾아서 지원해. 오답만. 파트 1은 단어 하나 싸움이거든. 단어 하나 싸움. 동사 잘 들어주고요. 동사 표현들 있지. BING나 have been PP나 BPP나 아니면 there is something인지 there are something인지 이런 것들, 거기에서 뭔가가 없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동작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리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부분에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게 없다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 하나로 하나로 잡아내서 X 칠 수 있어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한 문장씩 처음부터 해서 6문제 모두 다 보기 24개를 전부 다 듣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직청직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틀어놓고 한 문장 딱 끝나면 딱 일시정지 해놓고 바로 해석하는 연습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마지막 순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She's sweeping the floor 이런 예문이 있다고 칩시다. She's sweeping the floor 딱 일시정지하고, 그녀는 바닥을 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녀는 쓸고 있다 바닥을, 이거를 들으면서 바로 잡아 나가면 돼. She 듣고 그녀는 sweeping 쓸고 있다 floor 바닥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착 해석이 되도록. 되새김질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 1 알겠죠? 무조건 전부 다. 그리고 비빙 PP 중요하다 그랬죠. 비빙 PP 해석 꼭 잘 잡으세요. 비빙 PP 해석이 뭐라고? PP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가 꼭 들어가야 돼. PP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지 말고 PP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꼭 해석하는 연습, 이거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파트 1 안 틀리실 겁니다. 해석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파트 1이야. 알겠지? 그리고 파트 1을 많이들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학생들 유형을 보면 어떤 학생들이냐면, 내가 그래도 영어 공부 좀 해봤다 하는 애들이 파트 1을 실수를 많이 해. 왜 그러냐면 지고집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도 나는 영어 공부를 좀 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해석 방식 말고 그냥 듣고 나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골랐는데 얘가 왜 정답이 안 돼?
그 틀린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일단 푸는 거는 푸는 거고,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라고 오답 찾아내려고 오답 찾아내듯이 그렇게 문제를 푸시고, 풀이를 할 때 어떻게 전부 다 직청직해 하는데 한 문장씩 다 듣고 바로 이렇게 해서 팍 하는데 어떻게 순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2는요, 파트 2는 개수가 맥스로 3개, 4개 이상 틀리면 무조건 파트 2만 공부하세요.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냐면,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요. 풀고 나서 풀이가 정말 중요하거든. 풀이를 하는데, 풀이도 틀린 거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예시. 자, 요 사진 보이세요? 요 사진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정리가 막 엄청 막 빽빽하게 돼 있지. 이게 뭐냐면,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파트 2도 뭐다 오답을 찾아내는 파트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오답 보기들이 왜 X가 되는지, 왜 소거가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 소거 이유 중에 이제 5개가 있잖아, 그죠?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이랑 선택 의문문에서 yes나 no가 들리면 오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발음으로 제끼는 거, 세 번째 연상되는 걸로 제끼는 거, 네 번째 주어랑 시제 이런 걸로 제끼는 거, 그다음 마지막 5번째 보기 들었을 때 이게 다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면 X 치는 거. 이렇게 5개가 있고, 진짜 뭐 말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동문서답의 오답 이유가 이렇게 그래 6개로 나눕시다. 6개가 있는데, 동문서답의 이유는 한 세트, 파트 2 한 세트를 풀었을 때 보기가 한 7개 정도밖에 아닐 거예요. 동문서답 이유로 X가 되는 보기는 7개 정도밖에 없을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소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ETS 출제자가 이 보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낱기라고 던져 놓은 거거든? 그러면 그 낱기라고 던져 놓은 그 출제자의 의도를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소거 이유 찾아내는 거야. 그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 연습을 할 때, 자, 일단은 이렇게 7번부터 31번까지 쭉 쓰고 옆에다가 정답을 다 써놔. 정답 써놓으면 오답이 뭔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질문하고 보기, 오답 보기들을 번갈아 가면서 질문 듣고 보기 B를 듣고, 질문 듣고 B 듣고, 질문 듣고 B 듣고 해서 얘가 소거되는 이유 5개 중에 어떤 거에 걸리는지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야. 의문사 의문인가?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이면 yes, no 들렸는가? 아니면은 비슷한 발음이 들리는 게 있나? 같은 발음 들리는 게 있나? 이거 체크하고, 없으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나? 이거 보시고, 없으면은 주어가 갑자기 사람 나타내는 말이 없는데 he나 she가 등장을 했는가?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가 맞는가? 체크하시고, 이거까지 없으면 이거 혹시 보기가 다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인가? 또 보시고요.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이게 아니면은 이건 동문서답인 거야. 요렇게 잡으세요. 요거를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거 한 10회분 정도만 해보시면은 감 잡을 거예요. 출제자가 그 보기를 왜 던졌는지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파트 2 너무 쉬워져. 정말 쉬워. 진짜 쉬워요. 문제 풀다가 나중에 진짜 출제자가 만약에 진짜 보기를 탁 던져놨는데, 이 새끼 요거 때문에 낱개라고 던진 거구나, 이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짧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거 판단하는 데까지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 파트 3, 파트 4 기준 개수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파트 3는 한 5개 정도까지 틀려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 4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틀리면은요, 점수가 한 400점 중반대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쉬운 문제에 틀리지 않는다는 조건, 파트 1 틀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400점 중반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파트 3, 파트 4도 내가 지금 5개 이상, 그 다음에 파트 4도 3개에서 4개 이상 틀리는 친구들은 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요 연습. 그리고 만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파트 3, 파트 4를 공부를 할 때 약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질문하고 보기 해석을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파트 3, 파트 4에서 한 세트 있죠. 한 세트에 질문과 보기 해석하는 시간이 대략 27초 정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10초, 12초 안으로 끊으라고 해요. 이거 연습하라고 합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10초, 12초 안에 끊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쌤, 그러면 나머지 10초에서 15초 동안은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질문을 다시 읽는 거야. 질문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제 듣기를 듣게 될 건데, 그 듣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잡아내야 되는지, 첫 번째 문제는 뭐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게 들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정답을 던졌구나 체크. 그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질문하고 보기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이요. 스탑워치 있죠. 스탑워치를 해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타이머로 27초를 재서 시작 누르고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세 번째 거 그 보기 마지막 것까지 질문 3개 보기 12개를 27초 안에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넘어갈 거거든 아마 처음에는. 그러면은 다시 정지 누르고 다시 시작 누르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남아있는 시간은 질문 다시 읽으라고. 질문 파트 3 같은 경우는 성별 분석을 하니까 그지 우리가 여자의 말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얘가 지금 뭘 말을 할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여자가 논의하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여자가 약간 야 나 너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 이게 조금 궁금해 라는 그러한 얘기를 던질 거잖아. 그 부분 듣고 곤란해서 정답을 찾는 거거든. 그 연습 꼭 하세요. 그 연습 알겠죠? 파트 3 파트 4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질문하고 보기 해석을 무조건 솔직히 12초는 처음부터 하기 되게 힘들고 15초 안에 끊는 연습 하도록 하세요. 꼭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그리고 파트 3, 파트 4도 질문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읽고 나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단어 순서대로 눈 딱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보이는 단어부터 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해석을 해나가.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파트 3, 파트 4 개수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고요. 쌤 근데 파트 3, 파트 4는 따로 해석 연습은 안 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파트 1하고 파트 2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해석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파트 3, 파트 4에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해석 연습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400점 중반 이상 되는 친구들은 파트 3, 파트 4도 해석 연습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뭐 파트 1, 파트 2가 이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다음 파트 2도 3개 이상 절대로 안 넘어가요 쌤 저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파트 3, 파트 4 가지고 또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그리고 또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따로 영상을 그거는 제작을 할 거예요. 조만간에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공부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기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늦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냥 알겠죠? 바로 시작하시고 이거는 진짜 단기간에 딱 이렇게 빡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거거든. 이거는 조금만 투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쌤 저 카톡 아이디랑 인스타 아이디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좀 요청 많은 것들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팅 있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9월 말 시험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파이팅 있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